자, 궁금하다 이 뉴스 오늘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국정원 논란에 대해서 집중해보겠습니다. 서가번, 박민식, 여야의 두 전 의원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바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 전 의원께서는 그 검사로도 맹활약을 하셨던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가장 궁금한 게 이 세 문고리 3인방이 다 내가 통치자금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과연 공적 업무에만 이 돈을 썼다면 뇌물죄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상 뇌물죄라고 하면은 이제 그 범죄의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네. 공무원은 맞죠. 두 번째로는 그 공무원이 행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향후 범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리라고 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것을 뭐 시쳇말로 우리가 이제 인마이 포켓 네네. 개인적인 용도로 썼냐? 착복이라고 하죠. 그렇죠. 개인적인 용도로 썼으면 이것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 이제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공적인 영역에 썼다라고 하면은 향후 사법적인 심사에서 상당히 논란이 저는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네. 자, 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이 국정원 예산, 특활비가 특히 깜깜이 예산으로 유명하잖아요. 정보 활동하는데 이런 깜깜이 예산이 과연 얼마나, 총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실제로 특수활동비가 작년 2016년에 4,860억 정도 됐고, 작년에. 예,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대략 한 4조 7,642억 정도. 10년에 그 정도니까 그렇죠. 4천 몇 억. 작년에 한 4,860억 정도. 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 주셨듯이 국정원법에 어느 정도 예산이 그 통제되어 있냐면은 예산 내역 자체를 누설할 수 없게, 네, 누설할 수 국정원법에. 없도록, 네. 누설하면 처벌받게 받는 조항까지 국정원법에 두고 있거든요. 실제로 정보 수사나 또 국정 수행 그 활동에 쓰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네. 자, 박 전 의원님,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이 서천호 국정원 그 차장이나 이재만 비서관, 이 두 사람들은 쉽게 인정을 했어요. 내가 돈을 전달했고 내가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게 수사가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쉽게 자백을 한 것 아니냐.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뭐 이제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배신했다. 자기 살 길을 찾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을 검찰 수사라는 견지에서 보면은 이 뭐 예컨대 40억이나 되는 큰 돈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큰 돈은 사실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이 돈 용처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뭐 자기가 굳이 함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뭐 밝히지 않았나 싶은 생각. 이제 뭐 어쨌든 숨기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고 이미 상당 부분 좀 밝혀졌을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향후 근데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그런 팩트 확인인지 여부는 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 봐야 되겠죠. 서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박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국정원에 요구해서 받았고 썼다. 박 대통령이 가져갔으면 당연히 썼을 텐데 어디다 썼다고 지금. 실제로 지금 언론에도 뭐 그게 논란이 분분합니다. 네. 뭐 이 그 미용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뭐 안마 받고 네. 시술 받는데 또는 옷값 기타 뭐 이 그 이른바 최순실 씨가 가지고 썼다는 그 현금. 네. 그 현금의 출처가 결국은 이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아니겠느냐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또 여러 가지 정황상 네. 그런 것들이 그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상비로 이 돈을 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국회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구입할 때 이 구입 비용을 어디서 대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예산으로 대통령의 옷 어느 예산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 부상비 그러면 예산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최순실에게 줘서 최순실이 그 특수활동비를 쓰게 만든 것. 대통령이 고액의 옷을 그냥 받았다면 사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게 되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를 사인에게 그냥 줬다면 이거는 예산을 잘못 집행한 거예요. 자, 저는 박 전 의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제가 그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을 출입할 때 의원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표 시절이 있었는데 돈 같은 걸 직접 관리하는 분이 아니세요. 자기 사적인 것도. 그래서 이번에 이 국정원 돈도 최순실한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 수사에서도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당연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막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언론에서 뭐 의상비로 썼다, 또 뭐 안마하는 데 썼다, 무슨 미용하는 데 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사건의 본질하고 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40억이라는 큰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큰 돈을 공적으로 썼는지 개인적으로 착복했는지가 문제인 것이지 이런 식으로 뭐 의상비다 뭐 미용비다 하는 것은 사실 큰 40억에 비하면 얼마 안 될 거예요. 이것은 국민적인 약간 조롱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 문제고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40억은 중요한 부분이 근데 최순실한테 갔다라고 네. 하면 그것은 큰 문제인 거죠. 네. 실제로 이 돈들을 청와대에도 한 265억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각 수석별로 이렇게 이 배분을 하고 또 이 대통령 이 직접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현금 확보가 쉽지를 않아요.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1억씩을 상납을 받은 거거든요. 네. 이 1억이라는 돈이 단순하게 그러면 어디 뭐 청와대 업무비로 들어갔느냐. 결국 그 현찰을 좋아하는 최순실 씨, 그다음에 계속 집행들을 다 현찰로만 했는데, 네. 결국 그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은 카드로 가지고 신용카드로 갖고도 쓰지만은 또 현금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경조사비도 나가야 네. 되고 뭐 또 하고 특히나 비밀스럽게 써야 될 사람들은 또 현찰로 가지고 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현찰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곤란한 점이 있었겠죠. 이 지점이 지금 이제 와서 보니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월 1억과 네. 이 맞닥뜨려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네. 서 의원님, 그렇다면은 이 국정원의 돈이 굉장히 손쉽게 청와대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혹시 다른 권력기관에도 국정원의 돈이 뭐 손쉽게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김영삼 그 정부 시절까지는 국정원이 그야말로 쌈짓돈처럼 우리 사회 분야마다 다 국정원 돈이 흘러 들어가서 그게 문제가 됐고 네.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서 일체의 그 목적 외에 네. 쓰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특히나 이제 국정원의 이 업무 자체를 국내 사찰이라든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더 엄격하게 제한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이명박 정권 때부터 풀리기 시작을 했고 네. 급기야는 이 그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이제 이게 이 쌈짓돈 그 뇌물로 사용됐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정부에서 비춰보면은 네. 그 개연성은 단순히 청와대뿐만이 아니고 뭐 국회든 어디든 충분히 흘러들어갈 수 있다. 이미 와이스 때처럼 썼던 국정원 돈을 와이스 때처럼 쌈짓돈처럼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쓰인 국정원 그 청와대 상납돈은 특수공작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집행된 돈이다. 이게 박 의원님 어떻게 쓰이는 돈인가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활동비 또 국정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비밀 정보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도 이런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그 용처가 좀 밝혀지지 않는 것이죠 원래. 그것이 예산상으로 허용되어 있고 예산 당국의 통제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네. 늘상 그 과거 정부 뭐 지금 우리 서 의원님은 뭐 YS 정부 또 MB 정부 또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를 뭐 유독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그것은
그것은 특수활동비라는 개념을 보시면은 이것은 항상 눈먼 돈, 쌈짓돈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사실 뭐 여러 이제 언론이다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보면 뭐 DJ 정부다 또 참여정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네. 과거에 실제로 그 샘물교회 선교단 피랍 사건 때 그때 노무현 정부 때였잖아요. 그때 그 인질 구출하기 위해서 그 테러 단체한테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이 돈을 줬던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네. 지금 1억씩 상납했던 돈들의 용처가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이 특수공작사업비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의 업무라는 게 특수한 업무지요. 지금 그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김선일 피랍 사건 때 결국 그 뭐 인질들에게 돈을 줬다 안 줬다라는 건 나오지는 않지만 그 비용들이 네. 어디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명확치 않거든요. 근데 국정원에서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수공작사업비로 책정을 해놓고 이럴 경우에 특수한 이 사업에 지출하는 이 돈이 이 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청와대에 그 상납을 한다든지 국회의원들한테 상납을 한다든지 또는 뭐 뇌물로 쓴다든지 쌈짓돈처럼 써라고 정해놓은 그런 예산이 아닌 거죠. 예. 근데요, 소 의원님, 그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국정원 돈이 굉장히 쉽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냥 뭐 비서관이 갖고 와. 그러면 이제 갖고 왔고 007 가방에다 배달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손쉽게 그 국정원 돈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 전 정권, 그 전전전 정권에서는 과연 이렇게 손쉬운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적지 그게 않습니다. 결국 통치자의 네네.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고 또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 구성원들이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 대통령의 참모들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집행하느냐 네. 이런 문제고 그게 그 핵심에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단호하게 포함되어 있느냐. 네. 김대중 말씀하셨죠. 언론에 이미 보도됐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 때 이미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관행처럼, 과거 정부의 관행처럼. 그렇죠. 그거를 참모들이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단호하게 무슨 소리냐. 국정원은 국가정보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어떠한 돈도 이 청와대에서 받아서는 안 되고, 국정원 이외에 이 기관에서 써서도 안 된다. 네. 분명하게 지시를 했고 네. 그게 결국 이행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SNS 상에서 김당 시크릿파일 국정원 저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오마이뉴스 편집장 출신이시라고 하는데 비교적 이제 진보 정권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인데 이분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때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정부 때 근절시킨 상납 관행을 부활시켰고 심지어 386들이 그러니까 청와대 386들이 술 마시는 술값으로 썼다 이런 거를 SNS에 올려서 SNS에서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네. 아까 들어와서 저도 네.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들어서 저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죠. 청와대 비서관으로 딱 대상자가 되시는 것 이른바 같아요. 386 비서관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네. 또 실제로 그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국정원 사람들이 국정원과 관련된 업무들이 대통령께 와서 직접 보고도 독대에서 받지 않았는데 네. 그렇게 많은 교류들이 있을 수도 없었고 또 그런 돈들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상상력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김당 씨는 저 오마이뉴스 기자기도 했지만은 국정원 지난 대선 전문가라고 때는 하시는데요. 안철수 캠프에서 또 아.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 캠프의 일원이기도 했는데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사실과 다르다.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 예, 뭐 이렇게 제 경험에 비춰서 또 제 네. 줬던 이 많은 사람들의 그 경험에 비춰서 네. 분명하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박 전 의원님,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는데요. 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실무자들이 북한 관계자들을 접촉할 때 그때도 거액의 돈을 전달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돈 역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이런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서가번 의원님은 저는 뭐 거기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보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뭐 방금 오마이뉴스라는 매체는 우리 지금 매체 중에서 가장 이제 진보적인 매체 아닙니까? 네. 거기에 편집장 하신 분이 그 정도 쓸 정도면은 이것은 뭐 그냥 근거 없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기는 어렵죠.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시면은 네. 과거 DJ 정부 때도 DJ 정부 때 제일 실세가 누굽니까? 건노갑 씨입니다. 네. 또 건노갑 씨도 지금 검찰 수사에서 뭐 수표가 뭐 건 한 3억 되는 돈이 나왔다.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것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아니었냐. 그리고 네, 우리 네,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 씨도 신건 임동원 원장입니까? 거기서 네. 또 특수활동 중에 일부를 주었다. 뭐 이런 게 보도가 나와 있고 참여정부 때도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권양숙 여사가 뭐를 뭐 3억 원을 받았다라든지 또는 지금 그 당시에 참여정부 때 총무비서관 지금 이번에 구속된 이재만 비서관의 역할을 했던 동관리했던 총무비서관 정상문 씨가 구속된 적이 있죠. 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사법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거. 그렇죠. 청와대 특수활동비 한 10억 정도 횡령한 건데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당시에 386도 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또 북한하고 접촉할 때도 쓰지 않았냐 하는 거 다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 정부는 또 뭐 DJ 정부는 정말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때문에 참여정부는 깨끗했고 YS 정부나 또 무슨 그 이후에 MB 정부나 이런 데서는 아주 더러운 손이었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대통령은 그런 결단과 의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하건대 감히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적폐청산이다, 이거 정치보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한테는 관대하고 나한테는 오히려 가을서리 같이 엄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 했던 참여정부나 그전에 또 DJ정부의 그런 특수활동비 문제부터 먼저 깨끗하게 털고 네. 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네. 그렇게 봐야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실제로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니 조사도 안 했는데 네. 어떻게 아무것도 네, 소 의원님 말씀 좀 이미 최근에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국정 기록, 대통령 국정 기록을 국정원 청와대에서 3,000회 이상 조회를 했습니다. 3,000회 이상요. 3천회요. 예. 그젠가요? 국회의원이, 김영진 의원이 국회에서 그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제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샅샅이 털었습니다. 네. 이미 보도되고 큰 논란이 됐었죠. 대선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심지어는 이 정상회담 기록까지 탈탈 다 털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은 이 이명박 정부 때, 박정희 정부 때, 정권 때 결국 그 국정원에서 네. 지난 전 정권의 일들을 안 털었냔 말이에요. 아. 다 털었지. 이 잡듯이 먼지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탈탈 털었잖아요.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정상회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때 북한에 돈 갖다 줬지 않았냐 해서 부산저축은행 다 털었잖아요. 심지어는 네, 네. 일반 기업까지 다 사회 문제 돼서 네, 네. 얼마나 온 나라가 떠들썩거렸습니까마는 단 한 건도 단 1원도 네. 안 나왔거든요. 네, 네, 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 이명박 측근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돈 받아서 다 잡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그 어떤 사람들도 연루되지 않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야 된다 그랬는데 네.
두 정권에서 그만큼 털어서도 안 나왔으면 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거를 가지고 물귀신처럼 이 물타기 해서 네. 이거를 이걸 가지고 이 물타기를 하는 것은 네. 그것은 그 국민들에 대한 이 정당한 당당한 이 그 정치인들의 제가 자세고 하나만 정당의 자세가 네. 아니라고 봅니다. 딱 30초만 간단하게. 자, 보십시오. 지금 옛날에 우리 DJ 대통령, 인권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YS 대통령 시대에는 도청한다고 나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DJ 대통령 시대에는 도청 일절 없다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인권 대통령이라고 하는 DJ 대통령 시대에도 오히려 더 심한 정치인에 대한 도청이 밝혀져가지고 국정원장들이 구속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것이 나는 로맨스고 남은 아니죠. 국민이라고 그게 아, 예, 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런 것들이 나와서 타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것하고 같이 물타기로 섞는 것은 그게 왜 그건 다 물타기입니까? 공당하다는 거죠. 여기 너무 물타기가 과열되고 아니죠. 있는데요. 너무 과열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하셨던 국정원의 지금 특활비 상납 관행이 이번 수사 도마에 올랐는데 이게 근절될지 이번 계기로 근절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국정원이 전국에 핵이 됐던 경우가 과거에도 왕왕 있었죠. 조금 전에 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 사건. 저 사실 그때 법조 출입 기자여가지고 그때 그 취재를 뭐 아주 빡세게 하느라고 힘들었었는데 무려 김대중 정부 때 1,800여 명의 뭐 야당 인사 포함해서 시민단체, 유력 인사들을 했다 해서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임 검사셨잖아요, 박 의원님. 뭐 그쵸? 하여튼 제가 수사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수사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국정원 조직의 특성이 있다. 국정원 조직의 특성은 어떤 적법과 불법을 넘어서 국가 이익에 자기들은 봉사한다고 믿고 있는 조직이에요. 네. 대통령께서 DJ 대통령 인권 대통령이죠. 저도 존경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의 또 의지와 달리 그 조직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관련되어 있는 정부에 대해서 더 엄정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고 또는 최소한 균형 있게 조사를 해야 국민들이 이것이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치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정원이 과거에 했던 그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발부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국가정보원이 아니고 중앙정보부로 시작을 했잖아요. 중앙정보부라는 게 간첩 잡는 기관이 아니고 국내 정치 사찰하고 조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출발을 시작부터 했잖아요. 간첩도 잡긴 그런데 잡았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끊어내고 그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노력들을 매 정권들마다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이 관성들이 있고 또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합법적 절차에 합법적이지 않으면은 다 끊어내려고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도청 사건도 네. 결국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터진 거잖아요. 네, 네.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도 도청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요. 시절에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때도 네. 결국 그 문제들을 가지고 사법 처리를 다 했습니다. 네. 결국 그게 누구가 잘했다 잘못다가 아니고 과거의 관행을 끊어내는 과정들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노무현 대통령 때 국내 정치 개입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했잖아요. 네. 그게 다시 이명박 정권 때 다시 부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그러면은 이 예산 문제가 이명박 때 아직 드러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박근혜 때 이게 나왔는데 네. 이게 네. 무슨 이 조사를 해서 공작을 해서 정치 사찰을 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박근혜 이 정부의 최순실 사건 지금 계속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권을 탄압하기 위해서 뭔가를 꾸민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아니, 것은 끊었다는 것이 그것은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알겠다는 것이 아니죠. 얘기입니다. 자, 잠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국정원이 개혁이 돼야 된다. 이런 데는 뭐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고 있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개혁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견은 충분히 이제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논란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게 국정원 지금 그 개혁 TF 팀이 국정원에 들어가서 메인 서버를 열어보는 과정에서 비밀인가증도 없이 들여다봤다. 민간인들이 그것도.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정당한 그 권한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잘못 활용되진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이 박 전 의원 보시기에는 이런 문제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정말 심각하죠. 이게 정말 민간인들이 왜냐하면은 봐도 되나?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우리 대한민국 최고 비밀 정보기관입니다. 네.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조직이에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이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의 그런 별동대나 사수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국정원의 메인 서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모든 정보를 어떻게 보면은 판도라 상자 같은 것인데 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 국정원 개혁 TF 위원장이라는 분이 상당히 그 좌파 인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혜구 위원장을. 아니 그런 분하고 민간인들 들어와서 그 메인 서버를 쥐잡듯이 다 훑었다. 여태까지 어떤 국정원 직원도 권한이 있는 국정원 직원도 그런 권한을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메인 서버를 들춰본 적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나중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검증을 하고 체크를 합니까? 서 의원이 이건 어떻게 검증하고 있죠? 국정원 TF에서 이제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설정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른바 적폐라고 얘기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 네. 또 실제로 뭐 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합법적이지 않은 것들을 끊어내고 또 국정원이 말 그대로 국가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그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그 방향을 정해서 그 국정원 개혁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고 있는 과정에 지금 이제 그 뭐 서버 문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네. 비밀 비치인가 문제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네. 과정들이 적법한 절차들을 통해서 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다 이 뉴스. 국정원이 그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한번 거듭나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공적인 영역에 썼다라고 하면은 향후 사법적인 심사에서 상당히 논란이 저는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네. 자, 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이 국정원 예산, 특활비가 특히 깜깜이 예산으로 유명하잖아요. 정보 활동하는데 이런 깜깜이 예산이 과연 얼마나, 총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실제로 특수활동비가 작년 2016년에 4,860억 정도 됐고 작년에. 예,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대략 한 4조 7,642억 정도. 10년에 그 정도니까 그렇죠. 4천 몇 억. 작년에 한 4,860억 정도. 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 주셨듯이 국정원법에 어느 정도 예산이 그 통제되어 있냐면은 예산 내역 자체를 누설할 수 없게 네, 누설할 수 국정원법에. 없도록 네. 누설하면 처벌받게 받는 조항까지 국정원법에 두고 있거든요. 실제로 정보 수사나 또 국정 수행 그 활동에 쓰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네. 자, 박 전 의원님,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이 서천호 국정원 그 차장이나 이재만 비서관, 이 두 사람들은 쉽게 인정을 했어요. 내가 돈을 전달했고 내가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게 수사가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쉽게 자백을 한 것 아니냐.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뭐 이제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배신했다. 자기 살 길을 찾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을 검찰 수사라는 견지에서 보면은 뭐 예컨대 40억이나 되는 큰 돈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큰 돈은 사실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이 돈 용처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뭐 자기가 굳이 함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뭐 밝히지 않았나 싶은 생각. 이제 뭐 어쨌든 숨기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고 이미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국회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구입할 때 이 구입 비용을 어디서 대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예산으로 대통령의 옷 어느 예산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 예산이 그러면 없습니다. 좋습니다.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최순실에게 줘서 최순실이 그 특수활동비를 쓰게 만든 것. 대통령이 고액의 옷을 그냥 받았다면 사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게 되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를 사인에게 그냥 줬다면 이거는 예산을 잘못 집행한 거예요. 자, 저는 박 전 의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제가 그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을 출입할 때 의원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표 시절이 있었는데 돈 같은 걸 직접 관리하는 분이 아니세요. 자기 사적인 것도. 그래서 이번에 이 국정원 돈도 최순실한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 수사에서도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당연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상당 부분 좀 밝혀졌을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향후 근데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그런 팩트 확인인지 여부는 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 봐야 되겠죠. 서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박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국정원에 요구해서 받았고 썼다. 박 대통령이 가져갔으면 당연히 썼을 텐데 어디다 썼다고 지금. 실제로 지금 언론에도 뭐 그게 논란이 분분합니다. 네. 뭐 미용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뭐 안마 받고 네. 시술 받는데 또는 옷값 기타 뭐 이른바 최순실 씨가 가지고 썼다는 그 현금. 네. 그 현금의 출처가 결국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아니겠느냐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또 여러 가지 정황상 네. 그런 것들이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상비로 이 돈을 쓴 거다. 자, 궁금하다 인뉴스 오늘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국정원 논란에 대해서 집중해보겠습니다. 서가번, 박민식 여야의 두 전 의원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바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 전 의원께서는 그 검사로도 맹활약을 하셨던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가장 궁금한 게 이 세 문고리 3인방이 다 내가 통치자금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과연 공적 업무에만 이 돈을 썼다면 뇌물죄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상 뇌물죄라고 하면은 이제 그 범죄의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네. 공무원은 맞죠. 두 번째로는 그 공무원이 행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향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리라고 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것을 뭐 시쳇말로 우리가 이제 인마이 포켓 네네. 개인적인 용도로 썼냐? 폭이라고 하죠. 그렇죠. 개인적인 용도로 썼으면 이것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 이제